초기란 시그널이 확정 짓기는 아직 조금 이르긴 하죠. 근데 이제 아무리 빠지더라도 지금의 정고점을 또 넘어서는 그 패턴을 계속 보여왔단 말이에요. 역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많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진짜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 시기거든요. 오늘 모신 분은 알트코인으로 졸업합니다. 에어드랍으로 1억 시드 만들기 책의 저자시죠? 네, 김동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비트코인 그동안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그 지루해하고 어떤 네. 분들은 심지어 좀 지겨워하던 그 하락세 혹은 횡보세 여기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10만 4천 달러를 미국에서 돌파하면서 네네. 이제 정고점을 향해서 막 가는 거 아니냐, 신고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현재 상황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최근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횡보가 계속 뭐 하락이었죠. 단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면서 심지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일부 이제 투자자들은 이탈하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고, 최근에 이제 10만 불 다시 돌파하면서 이제 전고점을 곧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장 흐름이 이제 완전히 바뀐 이제 그런 시장으로 변했고요. 변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지표상으로는 비트코인 ETF 자금이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네.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좀 많이 좋아졌고,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좀 많이 언급되는 게 그 M2 통화량 지표하고 비트코인이 그 M2 통화량 지표를 좀 쫓아간다. 한 12주 정도.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없었던, 원래는 그 반감기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갔었는데, 그런 이제 추세를 지표상 보면 거의 비슷하게 쫓아가거든요. 그래서 M2 통화량도 많이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복합적이긴 한데, 추세는 이제 완전히 좀 변화된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하락이었는데 최근에 그게 이제 상승 다이저번스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심리가 이제 비트코인에 기다렸던 그 불장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기대 심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한 것 같은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뭐 이번에 책에서도 나옵니다만은 비트코인 불장이 4년마다 돌아오는 사이클 네네. 장이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히려 유동성 때문에 지금 M2가 증가했다는 건 지금 유동성이 자꾸 풀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과거와는? 과거와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이제 그 반감기 이후에 많이 올랐는데 그 기간이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감기 이후에 이제 급등한 그 기간이 과거보다 좀 더 길어졌고, 그 원인의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과거에는 그 비트코인 자체로 시장이 있었는데 그 ETF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면서, 그리고 기관들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이 좀 더 확대되고 좀 더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반감기 이슈만으로 움직였던 비트코인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 어떤 통화량이라든지 기존에도 이제 연관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더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좀 흐름으로 변화된 것 같거든요. 네. 하여튼 지금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된다. 네. 아니, 그 전에 사실 뭐 영국이 먼저 되고, 네. 하여튼 뭔가 증시가 오를 만한, 뉴욕 증시가 오를 만한 어떤 호재들이 나왔을 때 네. 비트코인의 그 상승이 더 크게 나오면서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그 바로미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위험 자산 시장의 어떤 네. 바로미터. 그렇죠. 그래서 사실 과거와는 다르게 확실히 미국의 주시장을 거의 쫓아서 가는 것 같고요, 최근 흐름은. 그래서 그거보다는 근데 변동성이 더 크니까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고, 특히 지금같이 전체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바뀔 때는 비트코인 자산에 어떻게 보면 약간 레버리지 같은,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봤을 때 뭐 지금도 여전히 해지 자산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일부는 해지로 여기지만 또 일부는 그냥 주식시장보다는 좀 더 레버리지가 높은 상품, 그런 쪽으로 좀 더 트렌드가 최근에 계속 이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비트코인 반감기하고 어떤 뭐 제도권으로 좀 더 들어가는, 그리고 특히 트럼프의 어떤 친암호화폐 정책 이런 거하고 다 맞물리면서 조금 더 이제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면서 더 짧은 기간에 이제 레버리지죠. 그런 쪽으로 더 자금들이 금방 들어왔다가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추세가 최근에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 말씀하셨는데 네. 일단 지금 상승 추세로 완전히 돌아선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주봉으로 봤을 땐 좀 긴 관점이잖아요. 긴 관점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로 이제 진입한 완전 초기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승장의 네, 초기. 그러니까 이 초기니까 이 초기라는 시그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초기라는 시그널이 확정짓기는 아직 조금 이르긴 하죠. 근데 이제 초기로 전환했고 이것이 조금 더 지속이 되면 완전히 이제 상승장이다 이렇게 이제 좀 확정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확정 짓기 조금 전의 단계. 그래서 지금 시기도 이제 굉장히 괜찮은 시기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상승장이라는 게 드러나고 나면 많이 오른 시점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할 만한 때다라고 봐야 되나요? 초기시니까. 그렇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뭐 짧게 하기에도 충분히 전고점은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전고점을 달성하고 나면 더 많은 좀 자금들이 몰리겠죠. 네. 그래서 충분히 뭐 짧게 가더라도 짧게 트레이딩 하더라도 좋은 시기로 볼 수 있죠. 이 사이클 장을 믿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반감기 이후에 찾아오는 이 불장을 믿으시는 분들은 네. 이 비트코인의 올해 상승 폭을 상당히 네.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김동완 대표님은 어느 정도로 목표가를 정해놓고 있어요? 보통 많은 분들이 그 목표가가 이제 다 다르긴 한데 제가 대충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도 나름 이제 전문가 분들이 이제 내놓는 의견들을 보니까 올 하반기 정도 예상하면서 한 20만 불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거의 한 2억 8천? 그렇죠. 20만 불 기준으로 해서 그 미치거나 그 위거나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 나뉘더라고요. 저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인데 저는 약간 20만 불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로 보는 입장이고 그보다 이제 더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한 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요? 부정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사실 상승장도 굉장히 오래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마지막 불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전고점은 탈취할 것 같은데 전고점 탈취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약간 흥분시켜 그래서 놨다가 이제 당연히 다 오를 거라고 믿게끔. 20만 불까지 갔다가 다시 빠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20만 불까지는 가는데 네네. 그때가 이제 화려한 불꽃 시점이고 다시 이제 빠질 것이다. 그건 저도 동의하긴 합니다. 20만 불까지 가더라도 그 다음에 좀 빠질 거예요, 많이. 그래서 비트코인은 항상 그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목표가를 만약에 지금 진입한다면 그 정도 둔다면 빠질 걸 좀 대비를 해야죠. 근데 조금 전에 함정일 수도 있다.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를 거라고 당연히 믿게 하고서 빠질 네.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얼마 정도로 그 보시나요? 가능성은 저는 적게 보는데 그 가능성이라는 건 그러니까 20만 불 못 가고 뭐 15만 뭐 그냥 지금이 이제 10만 불에서 당연히 11, 20만 12 갈 것처럼 하다가 한 11, 12 정도 갔다가 다시 빠져서 뭐 8만, 7만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도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비트코인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워낙 지금까지 했던 그 비트코인의 시장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확률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ETF가 만들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보다는 기관들, 큰 손들이 들어오고 네. 또 장기 투자하는 그 어떤 성향의 그 기관 투자가들 때문에 이제 과거처럼 이 상승장 이후에 빠지는 것도 그렇게 크게 큰 폭으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전에 빠지면 막 70%씩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가격을 계속 지켜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던데요. 보통 그 지켜줄 거라고 저도 보는데 근데 비트코인이 또 워낙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또 빠지려고 하면 충분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관이라든지 실제 이제 비트코인을 연구하고 이 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들은 이것을 뭐 짧게 가져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4년 주기 반감기라도 빠지더라도 다시 4년 예를 들어 10년 롱텀으로 투자한다면 아무리 빠지더라도 지금의 전고점을 또 넘어서는 그 패턴을 계속 보여왔단 말이에요. 심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다시금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기관이나 이런 데들은 뭐 자금을 단기로 운영하진 않으니까 롱텀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고려하고 매수를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많이 빠졌을 때도 계속 이제 홀딩하는 입장의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뭐 비트코인을 이제 롱텀으로 가져가기에는 나쁘진 않죠. 보통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 뭐 그 캐시우드도 그렇습니다만은 네네. 엄청나게 크게 보잖아요. 그렇죠. 10년 후, 2030년, 네네. 뭐 2040년 이렇게 네. 봤을 때 네.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까지 갈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지. 저 같은 경우 이제 진짜 장기로 비트코인을 투자했을 때 보면 한 10년 이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지금보다는 우상향하고요. 아, 지금보다 위에 네. 당연히 가야죠. 우상향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 20만 불, 뭐 30 이런 텀 자체가 이제 계속 바뀌어서 가죠. 근데 그 우상향이 다른 자산 대비 뭐 주식이라든지 어떤 자산보다도 무조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높은데 중요한 것은 그 높이 가는 과정 가운데는 이제 많이 빠지기도 하고 다시 오르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계속 이제 자산이 좀 더 안정화되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비트코인을 그럼 언제 진짜 장기적으로 수익 실현하면 좋은 때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있다면 그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들었을 때 그때가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이제 장기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고 네. 그냥 자산의 일부로서 그렇게 이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안정적인 금처럼. 예, 지금은 근데 안정적이진 않죠. 변동성이 계속 클 거고 투자 자산은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이것이 계속 이러진 않을 거고요. 어느 정도 되면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 변동성이 줄어드는 시장이 됐을 때는 그때까지는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그 도미넌스를 주시해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지금 이번 반등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네. 있어요. 이게 네. 어떤 의미인지 좀 해석을 해주시죠. 보통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책을 냈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도 투자를 많이 하지만 알트코인도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알트코인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 변동성이 크고 더 높은 수익률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과거 패턴에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이제 불장이 오고 나면 그 자금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막 오를 때 그럼 지금이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한 뭐 40, 50% 수익을 냈으면 이제 알트코인으로는 최소 2배 이상은 내거든요. 100% 아니면 200%.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수익률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알트코인 시즌인데 그 시기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것은 전체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거든요. 네. 이것만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까지 올랐고 이것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떨어졌고 물론 순간적으로 잠깐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는 조금 빠졌어요. 계속 오르다가 그래서 조금 빠졌더니 역시 그 빠진 자금이 알트로 가면서 그 우리가 알트 순환 펌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뭐 예를 들어 한 20% 오르면 알트는 뭐 메이저 시총 큰 거는 뭐 한 20%, 30% 아니면 작은 것들은 뭐 100%, 200%까지 막 오른단 말이에요. 단기간에. 그런 일이 뭐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있었고 그렇게 좀 자금이 옮겨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알트코인 시즌을 의미하진 않고 실제 비트코인이 그렇게 도미넌스가 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미넌스에 대한 차트를 그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이제 유심히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보다 지금 한 60%다. 그럼 60%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팔아서 아니면 비트코인의 뭔가 이 자금이 이 알트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가? 네네. 그럼 전체 그때 상당하군요. 전체 코인 가운데서 비트코인이 60%씩을 차지한다라는 그렇죠. 거는. 네네. 암만 뭐 딴 거 뭐 해봐야 네. 많이 뭐 오른 도찌가 뭐 얼마로 올랐네 해봐야 네. 결국 이 비트코인 하나군요. 비트코인이 제일 좋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역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다 네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오히려 발생해서 네. 외국보다 우리 내부에 우리 한국의 그 코인 가격이 더 올랐던 걸로 비쌌던 걸로 알았는데 네네. 이 거꾸로 외국에 더 비싼 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이 역김치 프리미엄 현상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은데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해요. 그래서 보통은 말씀하신 대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외국 거래소보다 한국에 더 비싸게 사는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유동성 측면도 있고 특히 이제 과거에는 한국 거래소에서는 그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이 모자라서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기 힘들어서 김치 프리미엄이 생겼는데 이 테더가 최근에는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다 거래가 돼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약간 좀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역김치 프리미엄은 그 전체 글로벌 시장에 대비해서 한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그걸 못 쫓아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거래소가 예를 들어 한국 거래소도 있고 해외 거래소도 있는데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독 이제 한국 그 투자자들은 한국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를 다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냥 한국 거래소에서만 주로 거래를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유동성이 한국 거래소 내에서만 있는 거죠. 글로벌 시장인데 이런 분들이 그 아마 그 글로벌 시장에 지금 갑자기 비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알트들도 막 폭등하는데 이 시장을 혹시 조금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가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좋은 지표는 역김치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많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장이 굉장히 불장이고 좋을 때는 네. 김치 프리미엄이 작게는 뭐 5%, 많게는 20%, 3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서보다 30% 비싼데도 막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역김치 프리미엄은 그런 아직 시장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이 상승장의 어떤 초입이다. 요로도 좀 해석하기 이제 좋은 현상 같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그 시대에 따라서 네. 이 프리미엄이라는 게 참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건 해외 ETF를 통해서 이 기관들의 자금, 자산운용사들의 자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도 이제 자산화한다는 그 법이 바뀌면서 네네. 뭐 막 이 큰 손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이 비트코인 해외 우리는 아직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그러니까 해외 쪽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ETF 시장 자체가 이제 미국이 가장 크고요. 거기 자금이 제일 크고 거의 그러니까 ETF 시장 점유율의 거의 전부를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홍콩하고 이런 데도 ETF 시장이 있어요. 비트코인. 거기도 이제 아시아 시장도 작게 있지만 다른 나라도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 시장 자체가 전체 시장을 이끄는 데는 뭐 큰 그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독특하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도 크지만 중국도 굉장히 크긴 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ETF는 미국 쪽이 좀 더 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전체 보면 세계 거래소 중에서 뭐 제일 큰 게 중국의 바이낸스 아니면 미국의 뭐 코인베이스, 우리나라 뭐 업비트 등등 있는데 이 업비트나 뭐 빗썸 같은 거래량도 전체 글로벌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관에서는 ETF 자체가 아예 안 돼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법적으로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되면 시장 자체가 좀 더 활성화되면서 예를 들어 아까 질문하신 뭐 역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김치 프리미엄 이런 어떤 시장의 갭들이 더 많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자산운용사에서 이 ETF를 산다 해도 결국은 그 ETF가 미국 시장, 미국 거래소에 그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딱 보면서 저 정도 올랐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요 정도 이런 식으로 우리 따라가는 거고.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국내에서도 뭔가 ETF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업들이 좀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네네. 요거는 좀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 봐야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눈치 보기로 가야 되겠네. 미국이 왜 어떻게 돌아가나.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특히 이제 트럼프 정책 이후에 모든 투자자들이 미국을 다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특히 암호화폐 쪽은 아직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이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나 뉴스라든지 뭐 트럼프의 이제 발언 같은 걸로 이 시장이 굉장히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과거에도 많이 움직였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이 됐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이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계속 주시해서 봐야 되긴 합니다. 네. 사실 얼마 전까지 저희도 계속해서 뉴스를 보니까 네. 이 하락하고 또 횡보하고 하는 이 과정에서 개인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 네네. 새로운 고래들이 나타나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던 걸로 저희도 좀 방송을 했었는데 네네. 결국 이게 이렇게 돼가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매집이 끝나면 오르는 거군요. 네네네. 결국 이제 고래나 기관들은 이제 가격 어차피 그 사실 미국의 기관들은 더 잘 알죠. 네. 기관들은 미국 정부하고 더 협력해서 이미 내부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뭐 어쨌거나 그 미국 그 트럼프의 그 임기 동안은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좀 더 저렴할 때 계속 매집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